아스피린. 피가 묽어지는 약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근데 피가 묽어지는 약, 혈관에 좋다는 약, 그 약을 아무나 드시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니에요. 사실 모두에게 좋은 약은 없고요. 모두에게 좋은 약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되는 약이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여인입니다.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결국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처방을 한 케이스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처방받지 않고 복용하고 있는 분들을 진료를 보는 중에, 그리고 검진을 하는 중에 굉장히 여러 번 만났어요. 다들 이제 혈관에 좋다고 해서, 피가 묽어진다고 해서, 내 혈관이 좀 끈적거리는 것 같아서 더러운 거 빼준다고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중요한 게 필요하신 분들이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해서 몸에 좋다니까 보약처럼 드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여러 분들에게 잔소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게 아스피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효과와 부작용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부작용이 없는 약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부작용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그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내가 이 약을 안 먹었을 때 생길 위험성이 더 크다면 이 약을 그때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일단 아스피린에 대해서 먼저 복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영상에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복용하고 이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냥 영상 보고 나는 아스피린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진료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원래 만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처방을 받으시고 계시다면 그 병원에서 같이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실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지, 이렇게 그냥 내가 대충 인터넷에서 본 자료 가지고 내가 아스피린을 내 약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온라인 진료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온라인 진료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들밖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도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글이라든지 영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이제 하나씩 얘기를 들어가자면, 아스피린이라는 게 일단 무슨 약이냐면은, 아스피린은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혈소판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심장 혈관이 망가졌다, 뇌혈관이 망가졌다, 말초혈관이 망가졌다, 특히 동맥이 손상이 돼서 피떡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약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은 약입니다. 결국에는 이 혈관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계속 이제 피떡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걔를 계속 녹여주는 효과나, 녹여준다기보다는 덜 생기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약이 복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피떡이 생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과정, 피가 나는 게 멈추는 과정은 피떡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피떡이 생기고 안에서 혈관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피떡이 생기지 못하게 하면서 피가 많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위점막을 헐게 만들어요. 위점막의 그런 방어벽을 깨지게 만들고, 게다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서양인들에 비해서 위 질환이 굉장히 흔합니다. 위염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위궤양으로부터의 출혈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위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음식들이 너무 공격적이라서 그런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가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게다가 위의 출혈 가능성은 높은데 그에 비해 동일한 당뇨병, 고혈압 뭐 이런 연령대를 가지고도 뇌혈관계, 심혈관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서양인의 기준도 그냥 바로 세계인이라고 나오는 게 보통 서양인이잖아요. 서양인의 기준도 바로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얘기하지만 진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효과가 좋은 약이고 중요한 약인 것은 맞지만 그 예전에는 아스피린을 조금 더 쉽게 권했어요. 쉽게 권했는데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실제로 심근경색이 있었던 경우,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는 분명히 아스피린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1차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아스피린은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의 비율이 높다. 는 부분이 연구에서 계속 밝혀졌어요. 그래서 점점 어떤 분들에게 심근경색 그리고 뭐 뇌졸중, 말초 폐쇄성 혈관 질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아스피린을 투약을 해야 될지는 연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제가 이 주제를 갑자기 정하게 된 것도 그 미국 그 심장내과학회, 심장학회에서 나온 2019년도에 심혈관계 질환의 1차 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을 나오게 되면서 예전처럼 논문을 마음껏 출력을 못하게 돼서 진짜 논문을 한 이 정도는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퇴국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읽어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스피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에 대한 내용은 역시 결국 이 사람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률 그리고 출혈 위험성 이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개별적인 요인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진료를 통해서 내가 과연 아스피린이 필요할까를 직접 검색을 하면서 하시기보다는 진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복용하시지 않으실 분들이 괜히 복용하시다가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중간에 그냥 중단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게다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혈관에 손상이 입었다면 아니면 혈관에 시술을 받았다면 심장에 뭐 스텐트를 넣었거나 뭐 뇌혈관에 스텐트를 넣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스피린이란 약이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시 막힐 상처가 입었던 부위이기 때문에 혈관이 상처가 있어서 안에서 계속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막힐 가능성이 분명히 다른 분보다 높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치료약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먹다가 보면 안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 하나가 TV나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중단을 많이 하세요. 이게 그 TV에서 봤다. 이거 위에 피나게 하는 약 아니냐. 위에 구멍 난다 그랬다. 이거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단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중요한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을 모르고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부작용을 모르고 처방하는 게 아니고 만약 출혈 위험성이 너무 커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혈소판 질환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중단을 해야겠지만 출혈 위험성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리고 현재 뭐 위궤양에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단해야 되고 뭐 대장에 출혈이 있다 뭐 개실에서 출혈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작용을 다 알고도
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보다도 만약 이 약을 중단을 했을 때 심장이나 뇌 그리고 말초의 동맥에 폐쇄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처방이 단순하지 않아요. 처방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그래서 아스피린이란 약이 좋은 약은 맞지만 함부로 복용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사와의 상담 없이 복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의사와의 상담 없이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되는 영상일진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에 강하게 특히 건강검진 상담할 때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상담을 좀 길게 했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부작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치만 그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위장관 출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때 잠시 중단을 하고, 위장관 출혈이 진정이 되고 나면 다시 복용을 시켜야 될 정도로 아스피린은 중요한 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일 처방을 받은 상황이라면 혹시라도 중단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절대로 그냥 혼자서 중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가보시길 바라고, 내가 피가 끈적거리는 것 같아서 혹은 피가 묽어지길 바래서 혹은 내가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래서 뭔가 질환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것도 저는 진료를 받으시고, 사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내가 사실 위험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아스피린은 혈관을 좋게 만드는 보약이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하지만 좋은 조절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꾸준히,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은 안 복용하셔야 되는 약물입니다. 네. 지금까지 병원 밖에서 만난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윤희